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텔마 프로보를 떠볼 겁니다. 이거는 합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도안이고, 작가님은 쌀이 놀들런드 작가님 콜라보해서 만든 무료 도안이에요. 이런 노르딕 요크 스웨터고 막 무늬가 엄청 화려한데 원작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가지고 있는 실 중에 비슷한 느낌의 재질 실 3개로 같이 떠볼 거예요. 근데 와인딩 해보니까 이 2개는 같은 실이 맞고 요거는 약간 달라요. 조금 더 탄성이 있는 실인. 근데 요 네이비 색깔을 메인 컬러로 쓸 거고 요 2개를 이제 배색에 들어가는 조그만한 실로 쓸 건데 전부 다 4합으로 감았습니다. 흰색 실은 200m 감았고 빨간 실은 180m 감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1000m 감았어요. 도안 부분이 아니고 설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소요량을 보고 감은 거라 가지고 아마 조금씩 다 남을 거예요. 그래서 도안 진짜 귀엽고 이런 엄청나게 현란한 노르딕 패턴을 꼭 뜨고 싶었는데 제가 항상 보면 이런 스웨터보다는 결국에는 가디건을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디건을 변형해서 뜨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걸 뜨고 가운데를 자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뜨고 잘라볼까 생각 중이에요. 약간의 계산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려고요. 일단 코를 잡고 가운데 그러니까 6코 반복이니까 그 가운데 무늬 하나만 6코를 무늬를 빼고 뭐 알록달록으로 넣든지 민무늬로 넣든지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여기를 자르라 라는 가이드를 준 다음에 뜰 거예요. 원래 바늘을 치아오크 반부 3mm로 쓰고 싶었는데 지금 동생이 아직까지 제 바늘을 쓰고 있어가지고 기다리기 애매한 관계로 랜턴문 사용할 생각입니다. 랜턴문 4mm. 나무 바늘을 쓰고 싶은데 반부는 집 나가 있고 남은 나무가 까만색이라 이 네이비실이랑 전혀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봐야겠죠. 참고로 완전 노르딕 요크 무늬라서 제가 게이지를 제대로는 못 내봤어요. 떴던 모든 옷들의 게이지를 쭉 보면서 4mm 기준 가장 쫀쫀하게 나온 게이지가 뭔가 했더니 호두탑이 23코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권장 게이지가 4mm 기준 26코가 나와야 돼요. 솔직히 기준 그런 바늘을 낮춰야 되긴 하는데 바늘 홀수를 내리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내리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23코까지 맞출 수 있다고 치면은 1.13배 늘어나요. 그 사이즈가. S 사이즈를 떠볼까 합니다. 95cm 나온대요. 1.13을 곱하면 107이 나오거든요. M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나와요. 근데 이게 파지티브 이즈 10cm니까 가슴 둘레보다 10cm 이상 여유 있으면 되는 거라가지고 이 정도면은 넉넉핏이 나올 것 같고 자르고 버튼밴드 뜨고 그래가지고 가디건을 만들면 좀 넉넉한 사이즈의 오버핏 노르딕 화려한 패턴의 가디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현재로선 저는 전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중간에 때려칠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다 뜨고 여기 가운데를 자를 거라서 굳이 고무단을 먼저 뜨지 않고 일단 고무단을 제외한 요크 무늬를 쭉 뜰 거고요. 나중에 이걸 자르고 나서 목에 고무단 떠주고 버튼밴드 뜨고 이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계획은 계획일 뿐.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바로 뜨개질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요크 시작을 하고 코 개수 늘리는 거를 하고 차트 무늬 3단 들어갔는데 벌써 색깔 3개를 다 연결했어요. 엄청 산만한데 이거 6코를 건너야 하는 실이 있어가지고 뒤에 뭐 플로팅인가 뭔가 하려면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 지나갈 때 뒤에 이렇게 막 걸어주고 하는 거. 짠! 첫 번째 차트 끝내고 늘림 한번 하고 두 번째 차트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까만 바늘 때문에 너무 피곤하거든요, 눈이. 근데 두 번째 차트부터는 흰색 실을 많이 써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무늬는 이런 느낌. 제 기억이 맞다면 전에 떴던 페어아일 베레모 이후로 양손 배색 도안에 처음 도전하는 건데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런 경우에 보기엔 엄청 현란하고 막 무늬가 많이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단에 색깔이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실을 걸고 배색만 하고 나면은 단마다 색깔 조합이 왔다 갔다 2개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색깔 3개, 4개를 동시에 쓰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배색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배색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컨티넨탈을 여전히 할 줄 모르고 양손 배색에 필요한 그 스킬 같은 게 없어요.
반마다 색깔이 바뀌는 배색 정도는 해봤는데 그때에도 제가 실을 서로 거는 그 플로팅 기법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색이 완전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작코 주변의 단들은 막 실이 훌렁훌렁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이거 플로팅을 해야 뒤에 실이 걸려가지고 서로 좀 실이 너풀거리지 않고 앞면이라 하더라도 너무 흉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배색에 사용하는 실을 지금 안 쓴다고 벌레벌레 놔두면은 진짜 옷 입다가 손가락이 다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옷을 다 떴다고 제가 양손 배색의 방법을 깨쳤다고 생각은 솔직히 안 해요.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더 익숙해진 것 같고 빡세게 요크 부분을 뜨면서 이게 사실상 그냥 진짜 무한 겉뜨기잖아요. 근데 이 겉뜨기라 하더라도 왼손을 쓰다 보니까 평소에 안 쓰는 손이 많이 사용되면서 왼손이 조금 자연스럽게 풀어진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의미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안 쓰는 실을 걸어서 뒤에 앞면 편물이 지나치게 엉망진창인 상태를 좀 막았다. 왜냐면 제가 노프리를 뜰 때는 배색 실을 어떻게 막 주체를 못 해가지고 색 바뀌는 부분이 전부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번에 스텝 바이 스텝 스웨터 뜰 때 배색 구간 단 차이 안 나게 하는 걸 배웠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플로팅까지 해서 조금씩 옷 내지는 소품 하나 단위로 지나야만 느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인타르시안가? 그것도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이렇게 양손 배색을 할 때 혹시나 배색에 쓰이지 않는 현재 놀고 있는 실을 어떻게 뒤에 거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운 거를 복습하듯이 알려드리자면 저는 한 4코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노는 실을 무조건 뒤에 걸어줬어요. 차트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6코 반복문이다. 남색이 5번, 흰색이 1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흰색은 6번 중에 딱 한 번 사용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 5코를 지나는 동안 놀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앞면에서 봤을 때 축 늘어져가지고 되게 안 예뻐요. 내지는 그때 장력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잡아당기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늘려놔가지고 좀 보기 안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여기서 네이비가 메인 흰색을 보조라고 했을 때 메인 컬러를 뜰 때 쉬고 있는 보조 컬러를 저렇게 바늘 위에 걸어요. 그렇게 한번 겉뜨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메인 컬러로 그냥 겉뜨기를 하게 되면은 보조 컬러 실이 걸려 있어요. 이거는 제가 슬로우도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메인 컬러로 뜨다 말고 중간에 보조 컬러 실이 쉬는 게 보기 싫다면 메인 컬러 겉뜨기를 할 때 보조 컬러 실을 바늘 위로 싹 지나가게 해서 겉뜨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평소처럼 겉뜨기를 하게 되면은 뒷면에서 헐렁헐렁하고 놀고 있는 실이 없게 돼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제 설명보다는 좀 전문 설명 유튜브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처음에는 얼레벌레 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습관처럼 보조 컬러 실을 슥슥 걸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3코 정도밖에 안 지나가는데도 괜히 실을 걸고 그랬어요. 일단 반대쪽은 어떻게 실을 거는지 모르기 때문에 메인 컬러를 많이 쓸 때만이라도 보조 컬러 실이 막 너덜거리지 않게 꽉 앞면 쪽에 붙어 있길 바랬거든요. 갑자기 비가 싹 오길래 이제 커피를 하나 내렸습니다. 집에 시럽이 없어가지고 꿀로 탔어요. 허니라떼. 평일에 너무 못 떠서 주말에 많이 떠야지 했는데 지금 곧 소매분리합니다. 짱이죠? 사실 배색이 끝났는데 여기서 차트하고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뜨고 뭔가 짧을 것 같아서 이미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렇게 안 되면 여기 하나 더 넣어서 배색 있는 구간을 조금 더 늘리고 소매를 분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디건이라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아무리 엄청 밑에 내려갈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넥밴드를 생각했을 때 요거가 딱 23cm면 제가 입는 옷 기준은 좁거든요. 배색은 진짜 재밌었고 아니다.
배색은 솔직히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무매 느낌으로 했는데 대신에 왼손으로 하는 야매 컨티넨탈 연습을 좀 충분히 해서 재밌었고, 중간에 있는 이런 하나짜리 무늬를 여기에 한 번만 더 추가를 하고, 오! 그러면 되겠네요. 배색 패턴 시작할 때부터 있는 한 코씩 번갈아 배색되는 이 무늬를 맨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를 하고 소매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크 길이를 얘기하느라 깜빡했었는데, 사실 몸통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면 저는 경사뜨기를 많이 넣어줬어요. 원래 도안에도 뒷판 경사뜨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가디건으로 만들었을 때 요크 디자인 특유의 동그란 느낌 때문에 길이가 묘하게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뒷판 경사도 넣어줬지만 겨드랑이랑 몸통이 이어지는 소매 폭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도 작게 왔다 갔다 경사뜨기를 해서 마치 접은 꽃 모양처럼 동글동글동글 되는 게 아니라 쭉 완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경사를 오른쪽 앞부분 겨드랑이, 왼쪽 앞부분 겨드랑이, 왼쪽 뒷부분 겨드랑이, 오른쪽 뒷부분 겨드랑이까지 진짜 꼼꼼하게 경사를 넣어줬어요. 요크가 6코 반복 무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모든 차트가.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6코 가운데 있는 걸 임의로 스티코로 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요크니까 점점 단위 진행될수록 늘어나고 늘어나는데 그 6코에 해당하는 늘림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아마 한 코 정도 모자라지만 나중에는 그 6코 안에 해당되는 원래 늘림이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크가 다 끝났다고 하는 구간까지 썼을 때 원작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코수가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센티미터를 넘어갈 만큼 훅훅 차이가 나는데 이대로 떠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나 원작은 풀어보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가디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입었을 때 어떤가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가마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소매통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면 추가해야 되는 거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소매코가 맞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주저했거든요. 완성본 나온 걸 보니까 이때 계산값을 토대로 그대로 가마코 만들고 뜨개 하길 진짜 잘했어요. 역시 진짜 뜨개는 수학의 영역이 맞는 게 나의 느낌보다는 여튼 계산값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산을 할 때 버튼밴드에 들어가는 코 개수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도 어느 정도의 길이를 할당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는 또 다 풀고, 그렇게 많이 뜬 건 아니었으니까 뭐 푸는 건 안 아까웠는데, 제가 메인으로 쓴 이 남색 실이 진짜 탄성이 강해요. 되게 쫀득쫀득 띠용띠용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를 이렇게 풀 때도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내가 푼 것보다 더 훅 풀리고요. 주울 때도 막 자기들끼리 이게 한 4가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결이 같아야 되는데 천지 사방팔방 방향을 보고 있어가지고 줍기 쉽지 않았어요. 이때 딱 실수하고 이거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따지고 보면 곧 네이비로 몸통을 떠야 되는 상황이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이 실 진짜 쉽지 않네를 깨닫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저 소매를 분리합니다. 앞에서 가마코로 고민하고 막 겨우 분리했다가 풀고 다시 줍고 하느라 진짜 소매 분리할 때는 뭐 별일 없었어요. 그냥 겉뜨기 하다가 소매에 해당하는 코만큼 케이블에 옮겨놓고 또 겉뜨기. 이땐 오히려 이제 몸통 좀 길게 떠야 되는데 지겹겠는데? 뭐 이런 고민이 가장 컸죠. 이거 너무 품이 작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몸통 몸에 들어가자마자 엄청 빨리 몇 단을 떠가지고 넉넉한 케이블에 옮겨서 한번 입어봤어요.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제부터 그냥 뜨기만 하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는 열심히 무한 겉뜨기를 달렸죠. 동생이랑 같이 카트도 나가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때 뜨던 동생 거는 또 다 사라졌네요. 기장이 넉넉해야 제가 편하게 입을 걸 알아서 몸통을 길게 뜨다 말고, 생각해보니까 밑에 포인트 무늬를 한 번 더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해보고 싶었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투표를 받아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또 보는 눈이 다 다르고 의견이 다르구나 싶어서 참고를 하다가 그 중에 가장 좀 심플한 편인 처음 꽂혔던 조합으로 문의를 추가했어요. 요크 맨 마지막 차트가 아닌 이미 제가 추가했던 무늬를 그대로 또 추가하는 거라서 전반적인 조화도 괜찮은 것 같았고, 이상하게 흰색 실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소매 무늬를 떠도 100% 남겠구나 싶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쓰려고 흰 실을 여유있게 썼는데, 사실 뜨개질 끝났는데 아직 남아있긴 해요. 이 옷에 사용된 모든 고무단 바늘은 다 3.5mm였고요. 이제 고무단 뜨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후딱 떴고, 코막음은 코바늘로 했습니다. 역시 코바늘 코막음이 빠릿빠릿하고 신속 정확 딱 좋아요. 도안이 소매에 배색이 있는 버전이 있고 없는 버전이 있어요. 소매 배색 당연히 할 거니까 이거 엄청 화려하게 뜨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그 도안을 따랐고요. 겨드랑이 가마코에서 코를 줍고 소매를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안과 달리 가마코가 엄청 많다 보니까 아주 그냥 줍는데 한참이죠. 뭐 물론 좀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실이 뭔가 약간 찹쌀떡 아니지, 껌? 그런 것처럼 안 끊어지고 탱글탱글한 그런 힘이 있어요. 소매는 별로 중요한 파트가 없었어서 도안 차트대로 떴다가 다였고요. 코가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스타에서 많이 봤던 뭐 도톰하게 마무리하기 돗바늘 마무리 뭐 이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제가 본 설명 영상이 좀 어려웠던 건지 뭔지 제가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실이 좀 어두워서 저 스스로도 긴가민가 해요. 한 건가 만 건가. 근데 뭐 소매 끄트머리는 통통하니 마음에 들어요. 깨알같이 넣어보는 스웨터 시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앞에 스티커 때문에 느낌이 덜하지만 이게 만약에 스웨터였다면, 그리고 이제 고무단 부분도 약간 상상해야 되긴 하는데 이런 느낌? 왜 스웨터 상태를 굳이 보여줬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를 거예요. 물론 자르기 전에 약간 과장 더하면 한 20년 되어가는 재봉틀을 써야 하는데 거의 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막 안 쓰는 원단에다 직선 받기 한 몇 번 연습만 해보고 스티커 보강을 위한 재봉을 하게 됩니다. 사실 녹음하고 있는 이 상황 기준 벌써 한 벌 더 스티커를 재봉틀로 보강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재봉틀이랑 친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레벌레 재봉의 재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했는데 옷은 잘 입고 다닐만 합니다. 처음에 뭘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하면 안 되나 했는데 이렇게 재봉틀에 적합하지 않은 원단의 경우에는 니트 롤러 노루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롤러 말고 니트용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걸로 하고 싶은데 하는데 또 워낙 오래된 재봉틀이라 원래 구성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테무에서 니트 롤러 노루발을 주문을 해두고 마침 이러고는 여행을 갔다 오는 바람에 한동안 이 옷이 방치됐다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짐 풀자마자 제일 먼저 노루발부터 설치했어요. 왜냐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 싶어서 하는데, 참고로 노루발 중에서 니트 롤러 노루발은 보조 뿔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원래 노루발 넣는 방향으로 넣으면 부숴먹고요. 뒤에서 이렇게 감듯이 설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무슨 뜨개로그에 니트 롤러 노루발 넣는 방향까지 말하냐 하시면은 까딱하다가는 재봉틀 다 박살낼 뻔했어가지고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다가 혹시 저처럼 낡디 낡은 재봉틀을 쓰시는 분이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환경이 된다면 스틱하기 위해서 재봉틀을 새로 사도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색깔이 노랗게 변한 재봉틀도 일단 쓸 수는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불안한 마음에 재봉을 많이 했어요. 막 왔다 갔다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코 주울 때 좀 거슬리긴 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봉틀은 윗실과 아랫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윗실 장력을 조절하는 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 위칠 장력을 낮춰야 된다 해요. 이 옷은 너무 쫀득해서 그런가 위실 장력을 뭐 1로 하든 0으로 하든 계속 뭐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여러 번 박은 걸로 스스로는 해결을 받습니다. 재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보고 이제 피가 거꾸로 젖을 수도 있지만 야매로 하는 맛이잖아요 원래. 그리고 기왕 야매 스틱 보러 오신 김에 재봉틀 드르륵 하는 소리도 잠깐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보세요. 뒤에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자르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참고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얼렁뚱땅 스티커 보강을 해놨어요. 재봉하시는 분들은 살짝 흐린 눈 하셔야 됩니다. 표시해둔 저 가운데 코를 따라서 쭉 자를 건데 코를 가를 게 아니라 코와 코 사이를 잘랐어야 했던 것 같지만 얼렁뚱땅한 맛이잖아요. 옷을 자르는 건 듣기에는 막 살벌하지만 실제로는 자르기 위한 준비를 할 게 많아서 그렇지 자르는 건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냥 싹둑싹둑 자르고 나면은 바로 스웨터가 가디건이 될 준비가 거의 완료된 거니까요. 그럼 아까의 잠깐 사운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웨터가 가디건이 되기 위해서 편물을 자르는 소리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편물 끝까지 다 자르고 나면 이렇게 탁 뒤집어 깔 때 너무 쾌감 쩔어요. 와, 이제 다 돼간다. 이런 느낌. 버튼밴드랑 목 고무단 정도가 남은 상태예요. 진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냥 위로 단만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 거라 가지고 이때 한 3코 줍고 1코 건너고 뭐 이런 식으로 별 생각 없이 주웠어요. 다 떴다가 이거 망하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저처럼 멀쩡한 스웨터를 자를 거라면 인스타에 보면 코랑 단수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코 주울 때 몇 코 띄고 주어야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정확한 값으로 줍길 바랍니다. 저는 간 크게 진짜 야수의 심장했지만 또 운이 좋아서 다행이지. 아. 그래서 버튼밴드는 그냥 한 코 고무뜨기로 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는 코바늘로 적당한 텐션으로 마무리했고요. 털실털의 최근 호 보시면 스틱한 다음에 안쪽 면에 있는 나풀나풀대는 코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수 테이프 같은 거를 재봉한 이미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우와 너무 예쁘다 나도 따라해야지 하고 테이프도 주문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제 뜻대로 전혀 안 되고, 니트 편물에다가 뜨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재봉틀 사용 자체를 거의 안 하던 사람이 굳이 무리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초도 없는 상태로 막무가내로 도전했다가, 자수 테이프도 저런 데는 또 어찌나 꽁꽁하게 박혀있는지 잘 안 뜯어지고, 저기 부분에 코가 풀릴까봐 무서워서 재봉을 한 건데, 도로 뜯어내면서 힘을 주다 보니까, 실이랑 다 풀릴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미싱 드르륵 박는 거는 진짜 길면 한 1분, 2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자수 테이프 뜯어내는데 진짜 시간 많이 썼어요. 실수로 뭐 뜯어낼까봐 벌벌벌거리면서. 이렇게 옷을 뜯다 보면 구상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구현해내기도 하고 때려치우기도 하는데 이거는 때려치우기 정말 잘했던 거고 와중에 너무 무서워서 혹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호작질한 것 때문에 나중에 스티커 보강해둔 거 다 풀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또 다시 재봉틀로 꼼꼼하게 박아줘요. 이렇게 편물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그렇지 버튼밴드 옆부분 자세히 보면 아마 남색 재봉실이 꽤 자주 보일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세탁하고 단추 달려고 흰색 유광 무광, 검은색 유광 무광 이 4개 중에 단추 뭐 달지 투표를 올려봤어요. 결과가 다양해가지고 뭘로 달지 고민 이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빨간 단추를 달았습니다. 근데 전 빨간 단추가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 뜻친이 사진을 이렇게 보고 혹시 빨간 단추가 없냐 그게 딱인데 라고 하길래 집에 그런 건 없다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서 토요일날 아침에 혹시 집이냐고 연락이 와서 아 집이 아니다 라고 하고는 일정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오후쯤에 다시 집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다 라고 했더니 문을 열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사는 떼친이 동생밖에 없거든요. 뭐 장난인 줄 알고 아 나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왜 문을 안 열어보냐, 문을 열어보라 하는데 그 순간에 밖에서는 막 바람 불고 비 오기 직전 그 시커먼 상태에서 저는 뜨개질하고 있었고 동생은 옆에서 무서운 이야기 들려준 유튜브를 듣고 있었어요. 스산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근처에 살지도 않는 그 뜻이 현재 다른 데 어디 가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가 문 밖에 있는 거지? 싶어서 문을 열고 보니까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단추였어요. 자기 생각했을 때는 꼭 빨간 단추여야 되는데 2cm는 너무 작고 2.5cm는 너무 크기 때문에 2.3cm로 골라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되게 현재에만 가능한 일 같기도 한 거예요. SNS를 통해서 단추 투표를 보고 그 즉시 보내가지고는 그럼 주문과 동시에 짜라라라 해가지고 택배가 오는, 문자가 가잖아요. 배송 도착 메시지가. 근데 심지어 요새는 주말에도 배송을 해. 그래 진짜 너무 고맙고 감동이고 신기하고 솔직히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추를 다는 실의 색깔도 다 이제 의견을 받아가지고 단추 영역은 뜨친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완성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고 또 이 옷을 제가 진짜 자주 입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재미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뜨개질 할 때 막판에는 그냥 뭐 대충 끝내지 뭐 다 아는 거니까 라고 하게 되는데 세탁까지 다 끝낸 편물에 이런 에피소드를 추가해준 뜨친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뒤에 이어서 바로 후기도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게이지가 달라져가지고 옷이 뭐 맞는 핏이 되긴 했는데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길이를 길게 떠서 전반적으로 다른 영역은 맞기 때문에 옷 품이 좀 줄어든 거는 오히려 괜찮죠. 그리고 단추가 23mm라 가지고 굉장히 귀엽다는 것도 마음에 들고 완전 화려한 노르딕 패턴인데 다 뜬 다음에 냅다 잘라가지고 안뜨기를 하지 않은 가디건을 얻었다.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다만 메인으로 썼던 실이 너무 탄성이 강해가지고 손 피로도가 너무 높았던 게 아쉽고 일단 너무 어두운 색 실은 여러모로 피하는 게 맞다라고 연희베스트 이번 텔마 프로보까지 좀 연달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쫀득쫀득한 실이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심지어 배색된 부분에는 실이 2겹씩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옷이 진짜 따뜻해요. 지금까지 쭉 뜨개질 해보면서 느낀 게 가끔 진짜 유난히 손이 잘 가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이 벌써 그렇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에 가벼운 외투로 걸치기 진짜 딱 좋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단계가 많다 보니까 뜨개로그 원본이 2시간이 넘어서 편집은 조금 고통이었지만 옷 자체는 진짜 대만족이고 주변 반응도 이것도 떴다고? 라서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뒤에 짧은 착샷과 함께 다음에 또 다른 뜨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재밌게 뜨개하다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